자, 오늘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지금 대소동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그중에서도 일단 마스크가 있네 없네 하면서 지금 좀 난리를 피우고 있죠. 뭐 하루에 1000만 장을 생산을 한다는데 사람들은 구할 수 없고, 그런 와중에 그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면서 일부 사람들이 매점 매석을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가지고 자, 그 장사치들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흥분들을 해요. 사람들은 원시시대나 중세시대나 전 근대적인 사고 방식에서 뭐 한치도 진전한 바가 없어요. 일단 장사꾼들을 잡아서 죽이면 자기네들의 삶이 괜찮아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인들은 그렇게 법 체계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의 삶은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점 매석이라는 패턴이 과연 정말 우리 사회를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느냐에 대해서 아담 스미스는 의외의 분석을 내놔요. 근데 그 아담 스미스의 분석이 옳아요. 옳지만 못해요. 왜?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래요. 근데 뭐 제가 냉철히 봐도 해법이 없어요. 사람들의 분노는 장사치들을 향할 수밖에 없고, 뭐 흥분한 사람들을 상대로 논리적인 설득을 해봐야 먹혀 들어가지도 않아요. 다만 극히 일부분일지라도 논리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단 1명, 2명이라도 끼어 있을 수만 있다면 나름 합당한 선에서 어떤 조율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삶이 조금 더 불편으로 향하는 일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뭐 거창하게 그렇게 뭐 제가 무슨 아무것도 아닌데 거창한 그런 목적을 꼭 가진 건 아니고요. 국부론 4권 5장 디그레션 부분에 나와요. 에드워드 6세 때 곡물 상인을 통한 곡물 거래를 없애려고 법안을 만들었고요. 상인을 통한 곡물 거래를 아예 없애려고 했어요. 그냥 농부가 직접 소비자한테 팔아라, 이런 법안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왜 그러겠어요? 그냥 상인이 미운 거예요. 상인들은 공짜로 돈을 버는 것 같거든요, 노동 없이. 그래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왠지 상인들은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래서 이후 조금씩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쿼터당 48실링 이상의 가격을 곡물 가격으로 책정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아담 스미스가 책을 쓰던 당시 18세기 중반 이후죠. 곡물 가격은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의 가격이 올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상한을 두죠. 곡물 가격에 상한선을 뒀어요. 이런 법이 힘을 갖게 된다는 다음에 2가지 선입견이 작용하는데, 첫 번째로 가격이 높이 오르면 사재기 되어서 국민을 괴롭힐 것이라는 견해인데, 이게 첫 번째 견해죠. 그리고 국민들은 난리가 나니까 정치인들은 이렇게 정책을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48실링이 평소에는 비싼 가격 같지만은 흉년에는 추수하자마자 이 가격에 도달하기 때문에 큰 상인이라도 사재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상인은 어떤 독점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상인은 가격을 조정하는 힘을 가지기도 해요. 근데 뭐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독점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요. 특히나 이런 생필품처럼 생필품 중에서도 식량 같은 경우에는 이 식량을 독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거부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 사람이 전 세계의 모두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절대 권력자가 되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지간한 부를 가지고 있는 상인이 뭐 평상시 가격이 10실링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뭐 매점 매석을 할 수 있어 보이는지 몰라도 흉년이라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 상인들끼리의 눈치, 이 상인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상인이 있는데 이 상인들끼리의 눈치 싸움이 또 치열하기 때문에 추수가 완료되기도 전에 작황 상태를 보고서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이 돼서 작황이 나쁘다 그러면 벌써 여름 지나서 10월에 추수다 그러면 6월, 7월, 8월에 벌써 이미 가격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추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48실링에 도달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10실링의 사재기를 하려고 했던 사람일지라도 막상 시도하는 그 시점에 이미 48실링이 되기 때문에 사재기는 이미 어려워요. 목표 가격에 이미 도달한단 말이에요. 차액을 노리고 산 사재기를 하는 걸 텐데
차액은커녕 이미 목표값에 도달했기 때문에 사재기의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최근에 마스크 소동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어요. 마스크가 품절이 날 것이다라는 소문이 돈과 동시에 1시간, 2시간 만에 그 가격이 4배, 5배까지 치솟았거든요. 제가 그 현장에 한가운데는 아니죠. 이제 한 달이 걸쳐서 들은 건데, 이제 저희 직원들이 마스크를 확보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를 옆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불과 1~2시간 사이에 수없이 많은 딜이 어마무시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실제로 돈이 오가지도 않은 딜들이, 구두상의 딜들이 막 오가면서 가격이 치솟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공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상인들한테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전해지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상인이라도 사재기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내두면 50실링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미 50실링이 도달한 상태에서 사재기는 의미가 없죠. 두 번째로는 어떤 시장에서 해당 물건을 싹 걷어 다시 같은 시장에서 팔려는,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 독점 행위가 가능한 가격이 있다는 견해인데, 어떤 상인이 곡물을 매점에서 다시 같은 시장에 판다는 것은 그 시장의 공급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서 그럴 거예요. 근데 그의 판단이 잘못되어서 만약에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면 그는 투입된 자본에 대한 이익은커녕 곡물의 보관에 따른 비용과 손실로 자신을 괴롭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10실링에 이거를 구매를 한다 그러면은 10실링부터 48실링에 도달하는 모든 구간에 있는 상인이 전부 이득을 얻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한 40실링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사재기를 결심한 사람이 만약에 이 국가가 긴급 곡물을 수입을 하기로 했어요. 꾸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상인은 망하는 거죠. 48실링에 도달하기는커녕 갑자기 20실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손해액이 20실링이 되는 거죠. 단위당. 게다가 단순한 차액에 대한 손해뿐만이 아니라 곡물의 보관에 따른 비용과 손실까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상인들이 뭐 신이 아니잖아요. 곡물값이 오른다라는 확신, 100% 확신을 누군가 가지고 있다. 그것이 실제로 100% 맞기만 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 전 세계의 절대적인 부를 거머쥘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이 세상 누구도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하죠. 못해요. 반대로 그의 판단이 옳아서 가격이 올랐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괴롭힌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봉사를 한 결과가 된다. 오늘 말하려는 핵심 주제는 이거예요. 저는 사재기를 해서 가격이 올라서 이 상인이 어떤 불로소득을 크게 올린 것 같은데 이게 사회를 위해서 좋다니 이게 뭔 소리지? 뭔 소리지 대체? 봉사를 한 결과가 된다니. 왜 그러냐 하면요.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서 미리부터 불편함을 느끼게 된 것은 나중에 있을 심각한 상황을 방지한 것입니다. 만약 가격이 저렴해서 평소처럼 소비했다면 나중에 굶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부족할 때는 불편함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라고 아담 스미스는 기술하고 있어요. 곡물 상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많이 연구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지식과 능력을 갖추게 되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 공급에 관한 한 곡물 장사는 완전하게 자유롭도록 놔둬야 합니다.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한 대중의 공포는 마녀 사냥보다 더 억울해요. 권력자의 개인적 감정 표출에 지나지 않던 마녀 사냥법이 없어지니까 마녀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졌듯이 장사할 자유를 회복시키면 매점 매석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은 없어질 거라고 아담 스미스는 예언하지만 글쎄요. 뭐 이렇게 되면은 놔두면 정치인의 역할도 없어지니 정치인이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일반 민중, 어리석은 민중은 언제라도 그들의 분노를 향할 곳을 찾아서 헤매이기 때문에 이런 대중의 두려움이 없어질 거라는 건 생각하지 않아요. 자, 평년에는 이제 농부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죠. 농부들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라 국가 여것저것에 이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들이 쌀을 생산을 하죠. 쌀을 명수 곱하기 2배로 생산한다고 해보자고요. 20명의 농부가 쌀 40가마니를 생산을 합니다. 평년이에요. 평년에 이렇게 생산을 해가지고요. 이제 도시민들을 먹여 살려요. 도시민들도 한 100명 있어요. 도시민들에게도 쌀을 나누어 줍니다. 그냥 나누어 주진 않죠. 도시민들이 갖고 있는 돈을 받고 나눠줘요. 그래서 쌀 20가마니는 금화 20냥과 고스란히 이제 교환이 됩니다. 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은 생산량이 줄었다는 얘기죠. 자, 일부 생산량이 줄었어요. 도시민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요? 농부들이 가져가는 분량에서 제하고
도시민들은 나머지를 갖고 먹고 살아야 되나요? 자, 일부가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이거를 이제 그 거래의 단계별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도시민들이 갖고 있는 금화는 이제 평년 같으면은, 자, 이제 하나당 하나가 쌀 한 가마니랑 금화 한 잎이 이렇게 1대1로 교환이 돼요. 그래서 서로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요. 농민들은 요 금화를 가지고 도시민들이 생산한 농기구나, 뭐 도시민들이 생산한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사다가 필요에 충당을 하죠. 도시민들은 농부로부터 쌀을 사서 먹고 살아요. 자, 이런 교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들이 만들어낸 쌀에 본인들이 먹을 것 이외의 쌀이 전부 도시민들에게 공급이 되어지고 이들은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이 돈을 받은 걸로 도시민들이 생산한 다른 재화를 사서 필요에 충당을 하죠. 자,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이게 모자라요, 쌀이. 자, 이럴 경우에 거래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물론 처음에 그 남는 쌀은 뭐 1대1로 그대로 교환이 될지 몰라요. 자, 뭐 추수달, 10월달, 11월달은 이런 식으로 교환이 일어나서 이렇게 교환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다음 해 1월, 2월까지는 이렇게 교환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람들 먹고 살 분량밖에 이제 안 남은 상태에서 이때의 교환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자, 똑같이 1대1이다. 기존의 값으로 1대1로 교환을 한다. 아, 농부들이, 그러느니 내가 먹지. 내가 배고프면서 똑같은 값을 받긴 싫어.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쌀 한 가마니에 가치가 달라졌어요. 남는 쌀을 교환하는 값이랑 자기가 굶으면서 교환해야 되는 가치는 다르죠. 그래서 한 잎이랑은 안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 잎을 준다 그랬더니 안 바꾼대요. 세 잎을 준다 그랬더니 바꾼대요. 자, 이거는 뭐 조금 배고픔의 대가로는 세 잎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쌀은 어떻게 될까요? 세 잎으로도 모자라요. 왜? 배가 많이 고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잎으로 안 되겠어. 자, 5잎은 내놔야지 되겠어.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도시민들이 확보할 수 있는 자기들이 가진 돈으로 확보할 수 있는 쌀의 양은 극히 제한적이 됩니다. 이전과는 확실히 양이 다르죠. 이제 쌀 한 가마니밖에 더 추가를 못해요. 나머지 평년에 먹던 5가마니 분량은 모자라게 됐어요. 그것은 누군가가 굶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니면 골고루 부족하게 먹든가 해야 되죠. 자, 만약에 이 불합리한 거래라서 금지를 시킨다면, 야, 쌀 한 가마니당 한 잎이었는데 왜 5잎이나 받냐, 이 농부 나쁜 놈들 해서 금지시킨다면, 그냥 농부가 배불리 먹고 그냥 안 주고 말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 심각해지죠. 더 많은 사람이 굶고 죽게 되죠. 정부가 흉년을 공지하고 처음부터 아껴 먹으라고 했다 그러면은요. 자, 니네 올해는 쌀을 요만큼밖에 확보를 못할 거니까 처음부터 끼니마다 밥을 반 공기씩만 먹으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제주는 21세기에도 없어요. 이 양, 필요량에 대한 예측은 사실은 못해요. 정부가 못해요. 왜? 필요라는 거는 굉장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필요라는 거는 어떤 때는 쌀 10가마로 1년을 먹고 어떤 때는 쌀 1가마로 1년을 먹습니다. 그거는 복잡한 요소가 교차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예측이 됐다 그러면 농산물 값이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질 않죠. 게다가 반만 먹어낸다고 반만 먹는 그런 절제심 같은 거는 반에서 1등 하는 애들이나 갖고 있는 거지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그런 절제심이 없어요. 그냥 일단 눈앞에 쌀이 있고 배가 고프면 일단 한 공기를 먹지 1년 뒤를 생각해서 반 공기를 먹는 그런 훌륭한 우리 일반인은 사실 뭐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예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조절하는 기능을 매점매석하는 상인의 욕심이 조절을 합니다. 평년이라 그러면은 상인이라는 존재는 금화를 한 20개에서 2개 모자른 18개의 금화를 가지고 쌀 20가마와 바꿔서 도시민들의 금화 20잎하고 바꿔서 차액 2잎을 먹는 사람이죠. 욕심쟁이 상인이 나타났어요. 자, 흉년이 들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요. 요걸 가지고 처음엔 이만큼을 샀는데 흉년이 들어서 농부들도 그렇게 못 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흥정 끝에 어떤 만큼의 분량을 가져오냐 그러면 요만큼을 가져오기로 해요. 그래서 평소보다 비싸게 사왔어요. 농부들은 그럭저럭 조금은 덜 먹어야 되겠다라는 걸 각오를 하죠. 요걸 가진 걸로다가
요 도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화와 바꾸죠. 도시민들은 평소보다 덜 얻었어요. 그러니까 상인의 농간에 의해서 처음부터 쌀값은 2배나 비싸지고, 비싸기 때문에 도시민들은 처음부터 아껴 먹기 시작해요. 왜? 아니, 쌀 한 가마에 한 입이던 시절에는 이 사람이 밥도 해먹고 떡도 해먹고 술도 빚어 먹었는데, 이제 엄청나게 비싸니까 떡 해먹을 엄두도 안 나고 술 빚어 먹을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오로지 밥만 해 먹었어요. 그래서 1년을 넉넉지 못한 대로 굶지는 않고 다음 해까지 1년을 그냥 이걸로 잘 살아갑니다. 아무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10배로 폭리를 취하고 싶은 상인의 욕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상인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저기 수없이 많은 상인들이 있어요. 다른 상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높아진 가격은 곧 수입업자가 달라붙어서 외국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밀수꾼까지 달라붙어 가지고서는 어디선가든 식량을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차익이 높기 때문에 이런 밀수꾼이 달라붙을 거리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물량이 공급되어 가지고서는 가지고 있는 곡물이 산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큰 손해가 예견이 되죠. 그것은 실시간으로 늘 물량과 가격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상인이 10배씩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일은 사실상 발생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이 상인이 평년에 사고 팔던 가격과 곡물값이 피크로 치솟았던 때의 가격을 마치 이 상인 혼자서 모든 차익을 먹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이 상인들끼리도 수없이 거래를 하고 사고 팔고 하면서 실제로 어떤 특정한 상인이 그 모든 차익, 최저가에서 최고가의 차익을 모두 먹는 상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상인이 만약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슈퍼컴퓨터로도 해낼 수 없는 예측 능력을 가진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차익을 먹을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상인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생겨날 수도 없어요. 여하간 눈치 없는 상인은 망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그 망하지 않으려는 그 눈치 싸움을 상인들끼리도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래서 가격은 저절로 적정 수준의 모자란 물량만큼의 합리적인 가격이 시장에 반영이 되어서 작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그 높아진 가격으로 인해서 도시민들은 굶어 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기만 하면 저절로 조절되는 아주 이상적인 체계를 우리는 갖고 있는데, 이 체계를 방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군중의 무식과 그 군중의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정치꾼들의 판단이 우리가 굶어 죽지 않는 것을 방해를 하죠. 이 이야기는 똑같이 마스크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요번에 요 한 달 사이에 겪고 있어요. 매점 매석을 금지하는 법안은 이미 있었고 처벌하겠다라는 거를 몇 건 실시를 했죠. 그래서 상인들이 움찔하도록 만들었죠. 이 이유만으로 마스크가 시장에서 부족하다고 여길 수는 없지만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여전히 한 500원, 600원, 1000원의 평상시 가격에 머물러 있었다면 물량 부족은 더욱 심화됐을 것인데요. 이 상인들의 욕심이 이 가격을 치솟아 올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스크 하나를 가지고 4일, 5일씩, 일주일씩 쓰므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물량이 줄어든 물량에 적응을 하고 나름 방역에 도움이 되고 있는 중이죠.